매일 밤 새벽 1시가 되면 제 핸드폰이 혼자 켜집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방 안,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이 혼자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천장에 비추고 화면이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도 안 댔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귀신이 붙은 건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1시만 되면 핸드폰이 혼자 살아 움직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움을 참다 결국 무당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아는 언니가 무당 잘하는 데 있다고 알려줘서 멀리까지 버스 타고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독한 잡기가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굿 해야지. 크게 굿 한번 해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굿이 얼마나 드나요? 무당은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1,000,000원. 네, 1,000,000원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1,000,000원이라니. 그건 제 연금 석 달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더 큰일 나. 재산도 날릴 수 있어. 무당은 진지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무당집을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1,000,000원은 너무 비싸.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매일 밤 그 무서운 광경을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수다 떠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 얘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뉴스 봤어? 요즘 핸드폰 범죄가 진짜 신식으로 다양해진다더라. 맞아. 보이스피싱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라더라? 앱을 깔아도 돈이 샌다던데. 아, 그거 나도 들었어. 나이 든 사람들 노린다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 하나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저거 함부로 버튼 누르면 안 된대. 돈 다 빼. 세상에 무서워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핸드폰 잘 모르잖아. 그런 거 노리는 거래.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내 조카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요즘 그런 사기 진짜 많대. 노인들 핸드폰에 이상한 거 깔아서 돈 빼가는 거.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핸드폰도 밤마다 혼자 켜지는데. 설마.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친구 하나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그 핸드폰 새 거네? 좋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최신이래. 어머, 며느리가 효자네.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핸드폰까지 사주는 집이 어디 있어?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진짜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생일에 과일 한 상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나한테 정말 잘해. 얼마나 싹싹한지. IT 보안 전문가라서 보안도 다 해줬대. IT 보안? 그게 뭐야?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해킹 같은 거 막아준다나.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전문가면 안심이겠네. 너 복 많이 받았어.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민이는 정말 착해.
아들 회사 동료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진짜 잘해줘.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새 핸드폰으로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죠. 그날 밤새 고민하다가 핸드폰 가게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핸드폰 가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우진폰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 우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거든요. 우진이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우진이를 돌봐준 건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우진이한테 도시락도 싸주고 밥도 먹이고 그랬죠. 친할머니처럼 키웠습니다. 우진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우진아. 내가 이렇게 가게까지 차리다니. 할머니가 정말 기특해서. 할머니 덕분이죠. 할머니 없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저는 잠시 우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그 앙상하던 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다니. 우진아, 핸드폰 좀 봐줄래? 물론이죠. 어디 불편하세요? 우진이는 제 핸드폰을 받아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듯 보였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뭐가 문제야? 우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원격 조종 앱이 깔려 있어요. 원격 조종. 그게 뭐야? 쉽게 말하면 스파이 앱이에요. 누가 멀리서 할머니 핸드폰 화면을 보고 조종할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누가 이 핸드폰 만지거나 잃어버리신 적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며느리가 새로 사준 거야. 우리 며느리가 전문가라고 이거저거 다 안전하게 해줬다고 했어.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용 앱이 깔려 있어요. 할머니, 범죄용. 네. 이거 깔려 있으면 할머니가 뭘 하는지 다 보여요. 문자도, 카카오톡도, 은행 비밀번호도 다요. 우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문자 같은 거 눌러서 실수로 깔렸을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문자 오면 절대 안 눌러. 그런 거 조심하라고 다들 그러잖아. 우진이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은행 앱 쓰세요? 응, 우리 은행 쓰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있어야 할 잔금도 이상하게 빠져나간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상한 거 없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다행이긴 한데 이 스파이 앱은 반드시 지워야 해요. 지금이라도. 우진이가 앱 목록을 살피던 중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 왜 또 뭐가 있어? 우진이는 화면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은행 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국민은행 앱도 깔려 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뭐, 국민은행요. 할머니, 이것도 쓰세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 깔았는데 누가 깔았나 보네요. 거래 비밀번호 아세요? 몰라. 이 계좌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다는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아무도 몰라. 국민은행 계좌. 그건 남편이 남긴 30억이 들어있는 계좌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공무원 연금도 거기로 들어오고 제 연금도 거기로 들어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건 제 진짜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어요. 우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우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으로 직접 가면 될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할머니, 고맙다, 우진아.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 계좌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계좌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들한테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절약하고 절약해서 모은 돈. 그렇게 모은 게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준 핸드폰. 거기에 깔린 스파이 앱. 그리고 제가 모르게 깔린 국민은행 앱. 하지만 그래도 의심을 일단 거두고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네, 어느 기간 것으로 해드릴까요? 최근 6개월. 아니, 1년치로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두툼한 거래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출금은 핸드폰이 바뀐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278만 원, 롯데온 189만 원, 알 수 없는 계좌로 450만 원, 쿠팡 럭셔리 98만 원, 네이버페이 125만 원, 신세계백화점 356만 원, 알 수 없는 계좌로 58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적힌 숫자. 총 출금액 3억 8천만 원.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진이가 옆에서 거래 내역서를 같이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래들 제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고객님,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해서 이체된 내역이라. 핸드폰으로.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모바일 뱅킹으로 출금되셨네요. 우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거래 알림 문자는 안 오셨어요? 금액이 나갔으면 문자가 갔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카카오톡도 없었어. 우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이앱이면 문자나 카카오톡도 다 지울 수 있어요. 할머니 핸드폰처럼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핸드폰을 준 사람. 모든 앱을 깔아준 사람. 보안 앱이라며 이것저것 설정해준 사람. 며느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지민이가? 우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를 위로해서인지 차갑게 식은 내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정말. 은행을 나와서 다시 우진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 네. 지금 경찰 가도 스파이 앱만으론 부족해요. 실제로 빼가는 모습이라던가 누가 빼갔는지 증거를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스파이 앱은 그대로 둬야 해요. 그대로 둬. 네. 지우면 범인이 눈치챌 수 있어요. 대신 화면 녹화 앱을 깔아드릴게요. 우진이는 제 핸드폰의 화면 녹화 앱을 깔아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버튼 누르면 화면이 녹화돼요. 오늘 밤 새벽 1시 되기 전에 11시 30분쯤 미리 녹화를 시작하세요. 그럼 핸드폰이 혼자 움직이는 게 다 녹화된다는 거지. 정확해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우진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갔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증거 잡고 범인 잡으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으론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민아, 제발, 내가 아니길. 하지만 이미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1시간 반 후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11시 30분이 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뜻이죠. 저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1분이 1시간 같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 1시.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화면이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앱이 열렸습니다.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가 저절로 입력됐습니다. 제가 손도 안 댔는데 말이죠. 계좌이체 메뉴. 금액 입력 500만 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글자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500만 원이 나 모르게 빠져나간 겁니다. 이체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까맣게 된 핸드폰 화면에 경악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이 저장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였어. 정말. 누군가 내 돈을 훔치고 있었어. 정말 며느리가 그런 것일까요? 며느리가 스파이 앱을 설치한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틀 후가 남편 제사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제사 준비 제가 다 할게요. 언제나처럼 싹싹하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두거포 제가 직접 구웠어요. 어머님 편찮으시죠? 제가 부축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효부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설마 진짜 내가 그런 짓을? 하지만 제 통장에서 3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해. 밤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잤고 저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 녹화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시가 지나도 핸드폰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켜지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긴장으로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말이죠. 화장실을 지나려고 하는데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에 들고 있던 핸드폰의 녹음을 눌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응, 나야. 오늘은 시어머니 집에서 자서 못 빼냈어. 지금까지 3억 넘게 빼돌렸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바보. 통장도 대포 통장이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에 30억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지난번에 우연히 은행일 도와주다가 통장을 봤거든. 그런데 우리 은행으로 국민은행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사주면서 앱도 깔아서 줬거든. 국민은행을 확인해보니까 세상에 이 능글맞은 노인네가 진짜 돈은 거기다 숨겨놨더라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포 통장이라서 누구한테 보냈는지도 아무도 몰라? 완벽해.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빚 다 갚고 우리 새 집도 살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내가 그렇게 웃으며 나한테 잘해주던 내가, 내 남편 제사상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던 내가, 그게 다 연기였다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해야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떨리는 손으로 우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확실한 증거 잡았어. 며느리야, 며느리가 한 거 맞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경찰서 가려고. 제가 같이 갈게요. 우진이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가 제 돈 3억 8천만 원을 훔쳤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화면 녹화 영상입니다. 핸드폰이 혼자 움직이면서 돈을 이체하는 거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핸드폰이 혼자 켜지고 국민은행에 로그인하고 500만 원을 이체하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3억 8천만 원이 빠진 거요. 두툼한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 통화 녹음입니다. 핸드폰에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억 넘게 빼돌렸어. 시어머니는 바보야. 국민은행 계좌에 30억 있는 거 아무도 몰라? 대포 통장이라 완벽해. 경찰관은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포통장,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내일이 남편 제사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2시쯤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내가 내 남편 제사상 앞에서 무릎 꿇는 꼴 보게 해주마. 제사 당일 오전.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제사상 완벽하게 차릴게요. 친척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큰 집 식구들, 작은 집 식구들. 며느리는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큰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님, 큰아버님 모시고 앉으세요. 고모님, 여기 앉으세요. 친척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효부네.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 모시기 정말 잘하시네요. 며느리는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죠? 제가 부축할게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네. 이렇게 나를 속여왔지.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남편 앞에서 저런 연기를. 곧 끝이야, 지민아. 제사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 10분 후면 경찰이 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 며느리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민 씨 계신가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절도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행 요청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경찰? 무슨 일이래?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여기 계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며느리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명이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 영상,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1시 혼자 움직이는 핸드폰. 국민은행 로그인. 500만 원 송금.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이건 오해예요. 제가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억울해요.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치매이신가 봐. 날 모함하는 거야.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3억 넘게 빼돌렸어. 시어머니는 바보야. 국민은행에 30억 숨겨놨더라고.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우는 척하면서 수작 부리던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은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래 명세서. 아들은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인정하니?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정빚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만 믿고 계셔서. 그래서 내 남편이 평생 모은 30억을 훔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30억! 엄마한테 그런 돈이!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전 재산이야.
국민은행 비밀 계좌. 내 아버지 공무원 연금이랑 내 연금 합쳐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왔어. 이러지 않아도 나중에 너희한테 다 물려줄 돈이었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핸드폰 사준다더니 스파이 앱 깔아서 내 핸드폰 훔쳐보고 비밀번호 몰래 보고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서 돈 빼돌린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뿌리쳤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넌 범죄자야.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지민 씨, 동행하시죠.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며느리가 끌려간 후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저 이혼할게요. 지민이는 끝이에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그리고 제 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돈 지켰어요. 우리 아들한테 줄 거예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핸드폰에 원격 조종 앱을 몰래 설치하고 비밀 계좌의 비밀번호를 탈취하여 1년간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3억 8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우진이에게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진아, 위자료 받은 거 중에 좀 받아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 전 괜찮아요. 저는 계속해서 우진이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진이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제 가게 회장하세요. 투자자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더 크게 성공하는 게 할머니한테는 더 큰 보답이야. 우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으면 그게 제일 아픕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자 속 파란 글씨.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은행에서 왔다는 문자, 택배 왔다는 문자. 그 안에 파란 글씨 있죠.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가 왔는데 파란색 글씨로 밑줄까지 있다. 무조건 삭제. 은행 문제 있으면 은행에 직접 가세요. 택배 확인하고 싶으면 택배사에 직접 전화하세요. 파란 글씨만 안 누르면 반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앱 함부로 깔지 마세요. 누가 이 앱 깔면 좋아요 해도 혼자 절대 깔지 마세요. 앱 깔아야 하면 자녀랑 같이 깔기. 보안 앱이라고 은행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공짜 준다고 다 사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 돈 노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핸드폰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핸드폰 고장 났다. 그럼 꼭 통신사 전문 센터로 가세요. 비밀번호 알려달라. 절대 안 알려주기. 네 번째, 은행 비밀번호 메모하지 마세요. 종이에 비밀번호 적어두면 누가 보고 훔쳐갑니다. 기억 안 나면 은행 가세요. 귀찮아도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하면 일일이 전화하세요. 핸드폰이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돈이 이상하게 빠지면 바로 경찰서 가세요. 누가 협박한다.
바로 경찰서에 가세요. 증거 혼자 잡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의심되면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문자 의심스럽다. 자녀에게 사진 찍어 보내기. 전화 와서 돈 달라. 자녀에게 먼저 확인. 딱 3가지만 외우세요. 첫째, 파란 글씨 누르지 마세요. 문자 속 영어, 밑줄 있는 글씨들. 2번째, 핸드폰 맡기지 마세요. 3번째, 이상하면 바로 112로 전화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저처럼 안 당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공유하시거나 좋아요를 눌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더 똑똑하게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